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척추에 대한 내용이에요. 척추, 그러니까 통증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로 걷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척추랑 목이랑 허리 쪽에 되게 좋은 운동들이 많다 막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운동들은 워낙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잘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떤 원리로 따라서 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랑 통증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계속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병원 가서 아니면 내가 혼자서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운동을 하면서 고칠 생각만 하지 이거를 애초에 예방할 생각을 안 해요. 실생활에서 허리에 굉장히 안 좋은, 목에 굉장히 안 좋은 자세들이나 동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예방을 잘 해도 굳이 내가 유튜브나 방송이나 병원까지도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것까지 바라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데 통증이라는 건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고.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요 여기 영등포에 있는 서울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경북 전문대 경북 영주에 있는데요. 거기 물리치료과에서 물리치료과 학생들한테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겸임 교수 김우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3층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3층이 되게 넓고 좋네, 시원하고. 혹시라도 뭐 조금 이제 있다가 추워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손 흔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에어컨을 꺼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좀 가볍게 운동도 하고 아니면 이론적인 내용들을 계속 많이 설명을 하고 그럴 거니까요. 어르신들 이제 집중을 좀 또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몸풀기 집중을 한번 해도록 할게요. 만세 한번 해볼까요? 만세 쭉. 그렇죠. 다시 내리고. 자, 다시 또 만세 쭉. 그렇죠. 다시 내리고. 다시 한번 세. 그렇죠. 자, 다시 내리고.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도 어르신들 환자분들이랑도 만세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만세 운동을 하는 거는 팔 운동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물론 팔 운동도 되겠죠. 근데 저를 옆에서 보시면 만세 하면서 어떻게 돼요? 등이 같이 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세 운동을 같이 등을 척추를 피면서 이렇게 하면 척추 운동도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세 운동을 하면서 나는 등받이가 있으면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척추를 피셔도 되고 나는 등받이 없어도 척추를 잘 필 수 있다 그러면 등받이 없이도 이렇게 피실 수도 있고요. 알겠죠? 자,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만세 운동 5번만 또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하나 만세. 그렇죠. 다시 내리고. 다시 둘 만세. 다시 내리고. 또 셋. 그렇죠. 허리 쭉 펴지게. 다시 또 넷. 다시 내리고. 자, 마지막 또 5. 그렇죠. 다시 내리고요. 자, 그래서 가만히 계실 때 이렇게 만세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가슴도 이렇게 펴지고,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5초간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볼게요. 박수!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어른이들 뭐 박수 같은 거 많이 치는 것도 좋다라고 항상 얘기 듣죠. 여기 손에 있는 감각신경들 계속 자극을 하고 그런 거면 뭐 당연히 막 치매 예방에도 좋고 어르신들 요즘 어르신들은 다가 막 핸드폰으로 하도 공부를 잘 하셔갖고 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갖고 박수 같은 것도 많이 치셔도 좋고 이렇게 손 문지르기 이런 식으로 비비기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하시면 좋아요. 관절염이 있어갖고 손가락 뻣뻣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문질러주고 그런 것도 좋으니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총 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데요. 거기를 다시 척추다 보니까 경추, 목이랑 허리랑 다시 또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용이, 정말 이 많은 내용을 목만 보고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목이랑 허리랑 또 나누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떤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했던 건 이제 통증 예방으로 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많이 하세요보다는 어떤 동작들을 조심하세요라고. 물론 뭐 어떤 제가 추천하는 운동들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척추 시원하게 한번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방 운동을 이렇게 또 시원한 사진을 한번 올려봤어요. 자, 척추. 기본적으로 척추에 있어서 목뼈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뭐 내용을 하면, 목뼈는 우리 척추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에요. 그쵸? 이렇게 크게 움직이잖아요. 허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목이 더 가동성이 더 커요. 그리고 머리를 지지하죠. 머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게 목이 많이 아픈 이유가, 인간의 머리가 거의 4kg에서 한 6kg 정도 돼요. 이게 되게 무겁죠? 볼링공 하나만 무게예요. 이 볼링공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고개 숙이거나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목뼈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른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머리가 가는 곳으로 신체가 따라 움직이도록 해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잘하면 좋은 게, 머리가 가는 곳마다 신체가 따라가기 때문에 머리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잠 잘못 자서 이렇게 누가 뒤에서 이렇게 저를 부르면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휙 안 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손자분들 아기 키울 때 생각을 하면, 아기가 뒤집기 하기 전에 뭘부터 먼저 하죠? 목을 가누는 것부터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가 같이 이렇게 또 뒤집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 내용을 얘기했던 거고, 목 통증은 뭐 인구의 70%, 전 세계 인구에서 70% 이상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목 통증은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 많이 있는 거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직업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은 장시간 앉아서 직업 환경이 아니지만 비슷한 환경이 또 있죠. 요즘에 어르신들도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2010년도 그때서부터 목 디스크 환자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 늘었어요. 그때 이유가. 근데 2010년서부터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돼갖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즘 옛날에 직업 환경을 해서 뭐 젊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사무직 사람들 쪽에서만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어르신들까지도 이제 좀 많이 얘기가 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근골격계 어떤 목 통증도 그렇고 세 가지의 어떤 기전이 있습니다. 얘가 손상될 세 가지 이유.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 다 알 거예요. 허리 쪽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한 번에 큰 힘을 내다가 무거운 거를 번쩍 들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거 너무 한 번에 확 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잘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니까. 그리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을 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이렇게 의자에 계속 앉아있으면 30분, 1시간 내내 앉아있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이 이제 또 잘 아는 내용들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잠깐 이제 환자분들, 이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 내용을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데, 반복적인 동작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허리 구부리거나 다리 꼬고 있는 자세들 뭐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잠깐 이렇게 있었던 거지. 나도 그냥 다리 꼬고 그냥 잠깐 5분 정도 있었을 뿐이야. 뭐 짝다리 그냥 뭐 잠깐 이렇게 있었어. 뭐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런 잘못된 자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졌는데, 이게 1번이랑 2번 같은 일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3번 때문에 아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대체로 병원에 오면 뭐라 그래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잘못된 자세나 동작들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이 안 좋아요. 그러면 목만 아프면 다행인 거죠. 예, 목만 아프면 다행인 거예요. 자, 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깨, 이렇게 여기가 이 정도가 딱 어디예요? 지금 이 정도죠. 여기 날개 쪽지 있는데, 그렇죠? 날개 쪽지 있는데 이런 데까지도 다 아파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목 디스크가 내가 목이 안 좋다 하면 이런 데가 만약 아프거나 어깨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아프다, 뭐 깨서 저리다, 시린다 그러면 거의 다가 목에 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목은 이렇게 생긴 거였죠.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척추는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지게 원래 정상적인 각도가 약간의 이렇게 커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뭐 스마트폰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서 이게 거북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자세가 일어나서 안 좋은 자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북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등도 굽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목이 앞으로 나오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목은 앞으로 나오고 등은 더 굽어지는 자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목뿐만 아니라 등 쪽까지도 굉장히 굽어 있고 꾸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일 많이 이제 하는 운동이 아까 우리가 시작했던 거 뭐였었죠? 제가 만세 운동. 박수가 아니라. 그렇죠. 만세 운동. 네, 만세 운동을 많이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환자분들, 어르신들, 이제 목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환자분들로 오면, 일단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게 젊은 사람들도 사실 이런 자세가 요즘에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목이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뭐, 팔도 저리고, 뭐, 여기 손가락 여기까지도 저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만세 운동 많이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 펴갖고 이렇게 핀 자세가 딱 유지가 되도록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라고 이게 이러고 있는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나중에는 이제 목이 굉장히 심하게 통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만세 운동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체 척추는 이렇게 다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르신들. 가끔씩 목이 아프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꾸부정이 있고 그러면, 흉추, 여기 등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튀어나오고, 허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허리도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허리도 같이 꾸부정한 자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랑 목 아픈 거를 되게 따로따로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목이 같이 아프시고요. 목이 아프신 분들이 허리도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목이랑 허리 둘 중에 더 크게 아픈 것들만 나는 여기가 아파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뿐이지 웬만해서는 다 목이랑 허리 둘 다 안 좋고 아프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게 목 안 좋으신 분들,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같이 목이랑 허리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쪽이 이렇게 구부정 자세가 생기면 밑에까지도 다 같이 구부정한 자세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올바르게 이렇게 피는 자세를 하시면 되고, 피는 자세를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어르신들 많이 하는 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많이 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피는 자세 많이 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하면 또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너무 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허리 피세요 그러면 막 이러시는 분들도 또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열정이 이제 가득해갖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또 항상 하는 말이 그냥 만세 운동 많이 하세요. 그냥 계속. 만세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만세 운동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런 자세로 이제 많이 있게 되죠. 제가 여기를 이렇게 가렸어. 제가 봐도 제 옆모습이 너무 못생기고 막 그래갖고, 보기 흉해갖고 제가 이렇게 일부 가린 거예요. 자, 이제 원래 이렇게 있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피는 자세를 하는데,
약간 이렇게 고개를 살짝 이렇게 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시선이 살짝 올라가는 자세로. 그러니까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군대 갔을 때 우리 차렷자세에서 약간 뭐 전방 15도를 바라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군대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약간 턱을 살짝 올려갖고 약간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시선으로 보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척추에 도움이 되는 자세니까요. 이렇게 하시되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가슴픽이 이렇게 척추 바르게 피세요라고 하면 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목을 너무 탁 당겨갖고 또 문제가 되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여기 날개 쪽지를 너무 모으면서 이렇게 딱 피는 자세, 이런 자세가 또 일어나갖고 너무 과도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시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또 목 운동, 이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드립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 TV나 뭐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목 스트레칭 운동으로 이런 것들. 예. 저도 지금도 이렇게 또 하면 뚝뚝뚝 거려요. 목에서. 예. 이렇게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스트레칭이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목 디스크가 있고 목이 굉장히 통증이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스트레칭이 되게 안 좋고, 여기서 목 안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하면 어때요? 더 아파요. 이거 이렇게 스트레칭 해갖고 시원하다는 생각보다는 더 아프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왜 이거를 하지 말란 얘기는, 목 디스크가 있거나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먹고 퇴행성이 들어가면 관절이 당연히 옛날만큼 잘 안 움직이겠죠. 안 움직이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겠다고 내가 과도하게 손으로 밀고 꺾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진짜 젊은 사람들, 운동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과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용으로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 허리, 목이나 통증이 좀 심하시거나 디스크가 있어갖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 동작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더 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런 과도하게 손으로 억지로 꺾는 스트레칭보다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기. 이런 식으로. 거울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거울 보시면서 가볍게. 거울을 보시라는 이유가,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구부리세요 하는데,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허리 쪽에서만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그냥 거울 보시면서 천천히 내 목을 최대한 움직여보자, 또 내 목을 최대한 돌려보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볍게 계속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볍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억지로 이렇게 꺾고 땡기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자, 그래서 바른 자세 유지와 체형 교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어때요? 목 자체가 자세도 안 좋지만 이쪽 등 쪽도 자세가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만세 운동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 날개 쪽지를 움직이면서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바로 수건이죠. 네, 수건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를 저는 좀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수건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까요? 바로 이런, 제게 아니어갖고 헷갈린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 운동을 할 때 어르신들 목 운동을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아프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아프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머리가 몇 킬로가 된다 그랬죠? 인간의 머리가 무게가? 그렇죠. 아유, 따봉. 자, 4kg, 5kg인데 거의 보편적으로 이제 4kg인 사람도 있고 6kg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5kg라고 봅니다. 자, 볼링공 하나만한 건데 볼링공 하나만한 무게를 항상 들고 있는데 스트레칭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목이. 그렇죠? 그러면서 통증이 굉장히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목을 올릴 때 수건을 이렇게 덧대갖고 수건을 이렇게 덧대갖고 수건을 이렇게 받치면서 수건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받치면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끔 합니다. 자, 그렇죠. 또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저렇게 어르신들 이제 응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목을 살짝 이렇게 받쳐주면서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여기 목뼈를 이렇게 한번 가운데 목뼈를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어르신들. 손가락 이렇게 두 개로 내 가운데 목뼈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목을 제끼기. 편하게 다시 누르고. 그래서 계속 나는 여기 목뼈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목뼈를 계속 살짝 누르면서 목을 움직이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을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잘못된 운동처럼 목을 막 이렇게 꺾고 이런 것들보다는 수건을 이용해서 수건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 운동이고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한테도 계속 제가 추천해드리는 운동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였죠.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옆으로 돌리기 운동. 옆으로 돌리기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되게 많이 수건도 갖고 온다는 걸 깜빡하고 왜 이렇게 저도 맨날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지는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수건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건을 딱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했죠.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뒤로 하는 운동했고, 이번에 이제 옆으로 돌리기 할 때는 이렇게 수건에 딱 받치고, 와, 어르신이 아주 좋네. 손수건이 있어서. 네, 그게 아니라 자, 다시 보세요. 손을 반대 손으로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목을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을 잡아 당기면서. 그렇지. 좋아요. 어르신 잘하셨어요. 다시 뒤에 어르신 한번 해보세요. 또. 아니죠. 그 반대 손을 잡아 당기면서 그쪽 손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있으면 자, 오른손만 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왼손은 놓고, 왼손은 놓아도 돼요. 자, 오른손만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손 드셨어요? 더워서 손 드셨어요?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양쪽이 있을 때 내가 오른손으로 반대쪽 왼쪽에 있는 줄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죠. 여기 어르신 세 분 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어르신 세 분 다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수건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수건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목을 천천히 돌려주기.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막 밀고 손으로 막 땡기고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진짜 과격한 운동들을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몸 풀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하는 거지.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면 목 아파요.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안 해요. 이제 40 넘어가면서부터는 저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건으로 스트레칭, 목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사실 약간 이제 등 쪽을 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그냥 손쉽게 했던 게 이제 만세 운동이었잖아요. 만세 운동만 잘 해도 이제 등이 펴지는데, 만세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도 해도 돼요. 이렇게 어깨뼈, 날개뼈를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날개뼈를 앞으로 살짝 올려보고, 그쵸. 다시 뒤로 이렇게 내려가 보고. 그쵸. 자, 저를 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날개뼈를 앞으로 위로. 그렇죠. 다시 날개뼈를 뒤로, 아래로. 그렇죠.
다시 날개뼈를 앞으로 위로,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날개뼈를 아래로 뒤로.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 이거를 이제 계속 심심할 때마다 크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좋냐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가 지금 만지는데 여기요. 날개 쭉지 있는데 이쪽 날개 쭉지 있는 여기 등 쪽 부위 근육들을 계속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갖고. 그래갖고 내가 인체가 바른 자세, 이렇게 꾸부정 자세가 아니라 핀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갖고 내가 이런 운동도 많이 하시면 좋아요. 날개 쪽지 이렇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자, 그쵸. 저기 이제 어르신들 이제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응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돌리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또 돌리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근데 이게 돌리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 또 막 이러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약수터 같은 데에서도 막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천천히 최대한 크게, 네, 최대한 크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도 좋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좀 더 잘하고 쉬우면 팔을 이렇게만 벌려볼까요? 팔을? 자, 한쪽만 벌리셔도 돼요. 양옆 쪽에 서로 좁으니까. 팔을 이렇게 또 크게 옆으로 돌리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팔을 크게 벌리는 거. 근데 팔을 크게 벌리기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가 피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많이 돌려주는 게 좋겠죠. 최대한 뒤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많이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뒤로 많이 가서 자세를 이렇게 피는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운동도 좀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 그래서 어르신들 이거 진짜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딱 시간 제거 한번 해보세요. 1분만. 한 30초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여기가 뻐근하고 진짜 힘들 거예요, 이제 근육이. 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1분 이상 하기가 생각보다는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1분 이상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저도 힘든데 어르신들이 뭐 똑같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1분씩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는 게 척추가 이렇게 피는 게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척추 피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목 운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을 바르게 필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것도. 이게 절대로 팔 운동이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만세도 팔 운동이기도 하지만 팔 운동보다는 척추를 바로 피기 위한 척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르신들 중에 진짜 베개가 또 중요합니다. 목은 베개가 중요하고 어르신들 베개를 뭐 할까 뭐 어디서 20만 원짜리 비싼 거 하나 사갖고 왔는데도 목이 아프고 그거 뭐 배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저는 베개를 또 바로 이 수건을 좀 만들어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수건이 지금 2개가 있죠. 얘는 그냥 일반 수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수건이고 얘는 되게 크죠. 왕따시죠. 이 왕따시 수건은 뭐냐면 우리 해변가 같은 데 가면 큰 비치 타월 같은 거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 막 둘둘 마를 때도 쓰기도 하고 그런 비치 타월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이제 접는 거예요. 접어갖고 똘똘똘 마는 겁니다. 똘똘똘 말아갖고 그냥 이렇게 내 목에다 대면 돼요.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저 정도 높이가 됐다. 나는 이 정도 높이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너무 높다 그러면 살짝 풀어갖고 저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살짝 접어서 이제 받쳐줄 수 있게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누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높이가 딱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저 정도 높이에서 누우시면 돼요. 근데 눕기 전에 이제 이게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반 수건을 살짝 이렇게 덧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이 큰 타월이랑 작은 거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나한테 딱 맞는 높이를 정하고 바로 발라당 누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누워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목을 이렇게 했을 때 목이 여기가 붕 뜨잖아요. 이 붕 뜨는 부위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내 목을 딱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약 나는 이게 너무 높아 그러면 다시 또 약간 수건을 풀면 되고 너무 낮아 그러면 다시 더 말면 되는 거죠. 수건을. 이런 식으로 해서 베개를 저는 항상 수건 쓰세요. 항상 수건 쓰시라고 합니다. 거의 시중에 파는 뭐 가누다 막 그런 되게 비싼 베개들 많은데 걔네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베개는 정말 사람마다 너무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개만큼은 그런 비싼 거를 쓰고 뭐 어디서 뭐를 갖고 와서 써봐도 다 안 맞으면 한번 수건 한번 이용하셔갖고 나한테 딱 맞는 베개의 사이즈를 내 스스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것도 또 똑같아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똑같이 주무실 때 저렇게 살짝 덧대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잘 때 허리가 약간 붕 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뭔가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디다 받쳐주냐면 여기 이렇게 우리 골반 뼈 있죠? 혁대에 매는 골반 뼈 여기 살짝 위에다가 골반바에다가 붙이면 이제 아프고 골반뼈 살짝 위에다가 대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너무 좀 두껍다 그러면 다시 또 풀면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그래서 수건을 살짝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할 때 무조건 똘똘똘 말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높이를 정하시면서 조금 말았다가 너무 높으면 다시 풀었다가 그거를 반복하면서 어르신들이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허리 통증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조금 이제 허리 쪽으로 한번 또 넘어가면, 자, 여기서 이제 허리 통증이 되게 좀 위험한 게, 질병이 인류에게 미치는 부담해갖고,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초래하는 것들 중에서, 관절 질환이 6위로 있고 요통, 허리 통증이 1위로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그냥 단순하게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어떤 활동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많이 못 움직이고. 그래갖고 수면 단축을 하는 순위에서 뭐 심장 질환, 폐렴, 뇌졸중, 뭐 설사도 있어요. 이것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설사가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설사들이겠죠. 그리고 에이즈 막 이런 것들은 정말 되게 좀 안 좋은 심각한 질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당당하게 6위를 차지한 게 또 요통입니다. 요통이 심하면 수면 단축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르신들 허리 진짜 아프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되게 사람이 우울해지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데 나만 못 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또 우습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계속 어떤 잘못된 동작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운동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아까 목 운동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뭐였었죠? 다시 잠깐 복습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꺾는 거 안 좋다 그랬죠? 그래갖고 수건을 받치면서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허리에서도 잘못된 운동들이 있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꼭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허리 운동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어떤 거 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꼭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나 허리 스트레칭 하면서 이렇게 다리 올리기도 많이 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는 허리 운동 막 하지. 이렇게 하면 시원해. 막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허리 스트레칭 하신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까 목으로 봤을 때는 막 이런 식으로 막 꺾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손으로 강제로 꺾는 거죠. 또 막 이런 식으로 막 돌기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휙휙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동작들이니까 어르신들 이런 것들은 꼭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마시고, 또 복근 운동 한다면서
이렇게 또 과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것도 하시면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어르신들한테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것들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까지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없는데 가끔씩 이제 좀 건장한 이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안 좋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과도한 동작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줬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들이죠. 과도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움직이는 어떤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저번 주에도 왔던 어르신들 중에서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리 근력 운동을 했고 미니 스쿼트 운동을 알려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 운동은 아까 마지막에 보였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다리 근력 운동.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헬스장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가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냥 무릎이 아프지 않는 범위 한 요 정도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그래서 조금만 올라갔다가 올라와도 운동 효과는 똑같아요. 괜찮아요. 이게 꼭 많이 내려간다고 운동 효과가 더 좋지는 않아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요 정도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근력 운동이 돼요. 어르신들 우리가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벌 쓸 때 뭐 했어요? 기마 자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마 자세. 이것도 사실 진짜 나는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못해라고 하면 이렇게 기마 자세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운동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3분, 2, 3분 정도 돼요. 여기 다리 후들후들 거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마 자세 운동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운동을 말씀드린 것들이 다 어떤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꺾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할 때는 순간적으로 시원하고 좋죠. 근데 시원하고 좋은데 관절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관절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허리에 좋은 운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르신들 이제 잘 알죠. 허리에 좋은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네발 자세에서 하는 운동들 이것들은 이제 워낙 유명한 자세들이니까 어르신들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게 안 나오네. 자, 제가 이게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허리에 좋은 운동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거는 그냥 이 정도는 어르신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죠. 이런 것게.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잘해. 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싱거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더 만세 동작을 크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크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대표적인 허리 운동이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많이 하는 게 바로 엉덩이 들기 운동. 허리에서 많이 하는 게 엉덩이 들기 운동입니다. 자, 엉덩이 들기 운동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렸던 영상이랑 똑같은데 엉덩이 들기 이거 쉽죠? 다 아시죠? 엉덩이 들기 운동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 들기 운동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엉덩이 운동. 엉덩이 운동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엉덩이 운동은 어디가 좋아요? 바로, 당연히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허리 이렇게 허벅지. 그리고 바로 여기 허리 근육.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갖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다 1차적으로 어떤 운동을 제일 많이 제가 권해드린다 그랬죠? 바로, 엉덩이 들기 운동, 그렇죠? 이게 완전 만병통치약처럼 무조건 엉덩이 들기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갖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 허리 근력 운동 뭐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물어보시고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엉덩이 들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이게 진짜 그냥 따봉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건데, 이제 침대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 사실 저렇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냥 바로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죠. 벌떡 일어나는 게 굉장히 안 좋고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뭐 잘 못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일어나시는데, 이렇게 일어나시는 동작이 굉장히 안 좋은 동작이고요.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어르신들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돌아서, 그렇죠?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계속 몇 년 동안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허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 습관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실천하셔야 돼요. 그렇죠? 옆으로, 옆으로 항상 일어나시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옆으로 일어났죠? 자, 옆으로 돌아서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나갖고 이게 자, 이렇게 팔 힘으로 일어나는 거죠. 옆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팔 힘으로 돌아서 누우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면 팔 힘으로 이쪽에서 이제 다리를 딱 내리고요. 여기서 다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팔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르신들 이게 계속 이런 동작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게 허리를 계속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면 팔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팔이랑 이렇게 복근 쪽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팔 힘을 계속 이용해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침대에서 침대 생활을 안 하고 온돌방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죠. 그래서 온돌방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을 또 생각을 하셔갖고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이제 팔 힘을 일어나서 침대처럼 이제 다리를 내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제 똑같이 팔 힘을 이용해서, 얘는 바닥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올라와서, 네발 자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돌방에서는 네발 자세로 이렇게 네발 자세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네발 자세가 된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른쪽 다리 이쪽에 이제 조금 더 자신 있다. 오른쪽 다리가 더 잘 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하고 이게 왜 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발이 올라오는 거죠. 네. 네. 오른발을 이렇게 올리고요. 오른손으로 같이, 팔 힘이랑 다리 힘으로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발 자세,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이제 팔 힘이랑 이렇게 팔 힘이랑 무릎 힘을 이용해서 누르면서 일어나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허벅지 힘을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온돌방에서도 항상 네 발 자세로 간 다음에 이 자세까지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습관을 항상 길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낙상 예방에도 되게 좋고요. 허리 통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자세가 되겠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척추 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모든 운동은 천천히 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목 운동, 스트레칭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꺾기,
강하게 아니면 아까 허리에 안 좋았던 동작들 막 이런 식으로 막 스트레칭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하게 막 빠르게 움직여갖고 관절에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은데 가끔씩 천천히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 아까 어깨 올리기 이런 것들도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천천히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어르신들은 성격이 다들 급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운동이 돼? 막 깨워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천천히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운동이 되는 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르신들. 자, 내가 여기서 이제 10kg짜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 도르래를. 이렇게 도르래를 올렸어요.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도르래가, 아니, 얘가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건이. 근데 물건을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물건을 내려놓기 위해서 천천히 줄을 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휙 놔버리면 이게 뚱 떨어져서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줄을 놓아주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그게 운동이랑 똑같아요. 우리 근육 쓰는 거랑. 근육이라는 것도 무조건 이렇게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여도 이 근육이 굉장히 크게 근력 운동이 많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요. 예.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관절이 무리가 안 가게 예방을 할 수가 있다. 보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걷기 운동, 그래서 또 이게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또 많이 하시는 게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걷기 운동, 이왕 걷기 운동 하는 거를 조금 효과적으로 이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걷기 운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냐면, 걷기 운동은 사실 그냥 유산소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체력만 증진되는 운동이지 어떤 근력 운동이 되는 건 아닌데, 걷기 운동을 통해서 어떤 하지 근력, 다리 근력이랑 허리 근력도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좀 피게 되는 어떤 이런 전체적인 근력 운동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10cm를 넓혀 걷기입니다. 10cm.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걷는 거라면 약간 10cm 넓게 걷기입니다. 그러니까 10cm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 주먹 정도보다 조금 더 다리를 길게 뻗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리 주먹만큼. 그래갖고 아까 걷는 것보다는 살짝 더 약간 크게 걷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cm 보폭 넓혀 걷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리 근력 운동도 되고 다리를 조금 더 벌림으로써 내가 가슴을 이렇게 또 피게 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척추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10cm를 넓게 걷는 습관을 길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10cm 넓게 걸으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막 길게. 이거는 10cm가 아니죠. 이거는 1m예요, 1m. 그러니까 내가 내 주먹만큼만 조금만 더 벌린다,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이렇게 10cm 걷기 하면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어떠냐면 심장 박동수가 늘어난대.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늘어나겠죠. 호흡량도 늘어나고요.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서 기초 체력이 계속 증진되고 하지 근육이랑 척추 기립근, 척추를 세우는 이 근력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바른 자세가 생기면서 낙상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저 낙상 예방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때도 또 이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10cm 보폭 넓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cm도 있고 아까처럼 해서 멀리 이렇게 길게 뻗지 말라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경우 이거를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런 거 다 귀찮고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빨리 걷는 게 더 좋아. 이게 더 운동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빨리 걷는 것들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낙상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약간 10cm 넓게 걷기 이런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 요즘에 막 어르신들도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면 아유 내가 나이 먹었는데 무슨 운동이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사진들이 있어서 어르신인데 되게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이 있어갖고 되게 좋아 보여갖고 그냥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운동을 많이 생활화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운동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드리면 다들 조금 힘들어하세요. 운동 나는 싫었는데 내가 한평생 운동,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옛날부터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운동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운동이라는 게 운동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게 하는 어떤 운동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운동이란 그냥 많이 움직이기. 이게 또 딱 이렇게 나와야 될 때 사라지냐?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말을 바꿨어요. 환자분들한테 많이 움직이세요라고. 운동하세요라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일단 거부 반응부터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운동을 하기 싫어했던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움직이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운동들, 뭐 어깨 살짝 올리기, 내리기, 아니면 수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큰 운동들 아니죠. 만세 이렇게 가슴 피면서, 아니면 팔 이렇게 살짝 흔들기, 이런 것들 큰 운동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것들을 꾸준히 계속 많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척추를 이렇게 피는 자세가 유도가 잘 되고 척추가 바른 자세로 피어지면 목이랑 허리 통증이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많이 통증이 다운이 돼요, 이게. 물론 뭐 당연히 여기다 주사 한 방 맞거나 약이 들어가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통증을 확 다운시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뭐 부가적인 그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어르신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또 얘기들이 좀 또 할 게 더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주도 있고 또 다다음 주도 있고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 계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 못했던 내용들이 시간 관계상 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 해드린 것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오셔갖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척추에 대한 내용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많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라는 게 저는 관전 포인트고 아까 베개 같은 거는 수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수건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저한테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50분 동안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